여러분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우리가 잠든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저희 굿모닝 글로벌과 함께 챙겨보시죠. 자, 지난 금요일 미국 시장은 여러분들 보신 것처럼 3대 지수 모두 하락했습니다. 우크라이나를 둘러싸고 미국과 러시아 간의 지정학적 리스크가 고조되면서 미국 시장이 전체적으로 급락하는 그런 모습이 보였는데요. 주말 사이에 미국의 바이든 대통령과 러시아 푸틴 대통령이 이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1시간 넘는 통화가 있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어느 것도 해결하지 못한 채 진전되지 못한 상태에서 통화는 종료가 됐다고 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번 주에도 아무래도 지정학적 리스크와 관련된 시장 변동성은 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자, 이런 가운데 골드만삭스에서는 계속 금리가 올라갈 횟수가 더 많아질 것을 전망되고 인플레이션이 지속되자 결국은 S&P 500 지수의 전망치를 5,100에서 4,900으로 내려잡기도 했습니다. 자, 이처럼 시장에서는 참가자들이 좋아하는 내용보다는 좀 우려 요인들이 더 많은 시장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번 주 시장도 그리 녹록하지만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렇다면 지난 금요일 마감 분위기는 어땠는지 마감 종가의 이 시장 상황부터 살펴보도록 하시죠. 전체되는 겁니다. 네, 지난 금요일 뉴욕 증시 마감 상황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인플레이션 위기를 맞은 뉴욕 증시가 우크라이나 위기라는 또 다른 악재를 만나면서 이날장에서 크게 하락했습니다. 지수부터 확인해보시면 다우지수와 S&P 500 지수가 1%대의 낙폭을 기록했고요. 나스닥 지수가 2.8% 급락세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또 월가의 공포지수로 불리는 시카고 옵션 거래소의 변동성 지수, 빅스 지수 역시 이날 14%나 급등을 하면서 27.36을 나타내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시장의 공포 심리를 부각시키기도 했는데요. 사실 장 초반까지만 하더라도 시장의 분위기가 이렇게까지 나쁘지는 않았습니다. 마감을 2시간가량 앞두고 러시아의 침공 가능성에 대한 뉴스가 올라오면서 전쟁에 대한 공포감이 시장의 분위기를 급속도로 냉각시켰습니다. 백악관 측에서는 러시아가 올림픽 도중에 우크라이나를 침공할 수 있겠다면서 우크라이나에 있는 모든 미국인에게 가능한 한 빨리 대피하라는 권고를 내리기도 했고요. 또 미국의 정치 전문 매체인 폴리티코에 따르면 바이든 대통령이 러시아의 침공일을 오는 16일로 제시했다는 보도가 전해지기도 했습니다. 그야말로 건드리면 폭발할 듯한 일촉즉발의 위기 상황이 지금 증시를 위협하고 있는 흐름이고요. 그나마 기대를 걸었던 바이든 대통령과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전화회담마저 빈손으로 끝나버리면서 이번 주 증시에도 변동성이 나타날 거란 예상들 나오고 있습니다. 이날 시장의 또 한 가지 특징은 바로 국채금리는 떨어졌다라는 부분이었습니다. 최근 금리 인상에 대한 기대감으로 인해서 쭉 올라왔던 국채금리이지만 이날 10년물 금리는 1.92%까지 장중에 저점을 형성하는 그런 흐름이었습니다. 이날만큼은 안전자산에 대한 선호 심리가 강화하면서 금리가 하락했다고 볼 수 있겠고요. 그만큼 금요일장에서만큼은 인플레이션보다는 지정학적 위기가 더 큰 변동 요인으로 작용했음을 알 수 있는 대목이었습니다. 다만 이 지정학적 위기가 어느 정도 힘을 가지고 얼만큼 시장에 충격을 줄지는 앞으로 지켜보면서 답을 찾아가야 될 것 같습니다. 이날 시장의 업종별 분위기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락률 상위 종목부터 순서대로 쭉 나열이 되어 있는데요. 빅테크주들이 속해 있는 섹터가 가장 약했습니다. 기술주가 3%, 임의 소비재가 2.8%, 그리고 커뮤니케이션이 2.5% 하락하면서 시장의 낙폭을 키워가는 모습이었고요. 반면에 시장 대비 선방했던 종목으로는 아래의 유틸리티와 에너지가 각각 강보합 수준 그리고 2.8% 급등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4%나 급등했던 유가의 움직임에 영향을 받아서 관련주들이 선방했다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러시아가 원유와 천연가스의 핵심 생산국이기 때문에 이 역시도 우크라이나 사태를 경계하면서 나타난 흐름으로 확인해 볼 수 있겠습니다. 대표적인 종목으로는 다이아몬드백 에너지가 4% 상승했고요. 대번 에너지와 엑슨모빌 각각 3%와 2%대의 상승권 움직임을 나타냈습니다. 같은 이유에서 방산주들 역시도 강세를 시현했습니다. 미국의 대표적인 방산 관련 종목으로 꼽히는 로키드 마틴이 2.8% 플러스권이고요. 노스럽 그로먼 역시도 4.5% 강세를 시현한 채 거래 문을 닫았습니다. 반면 각종 여행 관련주들은 일제히 급락세를 나타냈습니다. 익스피디아는 호실적을 발표했음에도 불구하고 2% 넘는 하락으로 이날장을 마무리 짓고요. 그리고 아메리칸 항공 6% 하락
하락했고 여타 항공주들 일제히 동반 하락하는 흐름을 나타냈습니다. 이렇게 금요일장 시장 상황을 정리해봤고요. 마지막으로 이번 주 주목해보셔야 될 증시 일정까지 이렇게 정리를 해봤습니다. 아무래도 우크라이나 사태에 대한 경계감 그리고 연준의 긴축 이슈 이 두 가지로 인해서 변동성이 이번 주에도 쭉 이어질 거라는 전망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대다수의 전문가들은 만약 전쟁이 장기화되지만 않는다면 지정학적 리스크가 증시에 미칠 영향은 일시적일 거다라고 내다보고 있습니다. 다만 만약 전쟁이 시작된다면 유가가 폭등하고 달러 가치가 급등하면서 시장 불안이 커질 수 있겠다는 전망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와중에 연준의 긴축에 대한 우려도 이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지난주 목요일 시장을 요동치게 했던 인물이죠. 제임스 블라드 세인트루이스 연은 총재가 14일에 CNBC와 인터뷰를 가지게 됩니다.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조금 깊이 있게 알 수 있는 시간이 되지 않을까 예상되고 있고요. 그리고 16일에는 지난 1월 연준 FOMC 회의 자리에서 어떤 이야기들이 오고 갔는지 조금 더 내밀하게 들여다볼 수 있는 연준의 FOMC 의사록 공개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관련해서 18일에는 블라드 총재를 비롯한 여러 연준 인사들이 미국의 통화정책 연례 포럼에 참석해 토론을 가지게 됩니다. 연준 인사들의 시각을 엿볼 수 있는 기회로 또 삼아보시면 되겠고요. 주목해보셔야 될 기업들의 실적 발표로는 에어비앤비, 시스코, 엔비디아, 월마트 그리고 팔란티어 등이 예정되어 있으니까요. 이들의 실적 결과까지 챙겨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 시황 소식과 증시 일정 정리해드렸습니다. 자, 지난 금요일 그리고 주말 사이에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애프터마켓이고요. 오늘도 이분과 함께 하도록 하죠. 신한금융투자 WM 리서치부 최진석 팀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자, 첫 번째 키워드부터 보겠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는 바로 이겁니다. 자, 줄하향 폭풍 전야라는 키워드인데요. 자, 일단 시장에서 하향이라고 하면 상당히 안 좋게 느껴지는데 일단 그런데 거기다 또 줄하향이에요. 어떤 내용일까요? 네, 이제 2월 들어서 사실 미국 증시가 좀 안정세를 찾는 듯 했는데 또다시 좀 불안해지고 있는 그런 모습이 있죠. 그런 가운데 올해 미국 증시 전망 자체를 하향 조정한 이 메이저 기관이 좀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혹시라도 이제 줄하향이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대목에 좀 선 것 같은데 골드만삭스에서 기존에 5,100이었던 연말 S&P 500 지수 전망치를 4,900으로 하향 조정을 했습니다. 이유는 뭐 당연히 인플레이션과 그리고 미 연준의 정책 노선과 관련한 불확실성이라고 지목이 됐고요. 이 골드만삭스는 최근에 기존에 5회였던 이 올해 금리 인상 전망을 7회로 상향한 바가 있었습니다. 이것은 이제 매번 매 FOMC 회의마다 연준이 금리를 올린다라고 저희가 해석을 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서 이제 골삭 측에서는 올해 매크로 환경이 작년 대비 훨씬 어려워질 것이다라고 토로를 했고요. 그러면서 증시가 자신들이 제시한 그 목표치보다 추가로 하락할 가능성도 좀 열어놨습니다. 가파른 인플레이션이 좀 유지가 됐고 그리고 금리 인상 횟수도 많아진다면은 S&P 500 지수가 3,900선 또는 3,600선까지 그러니까 과도한 금리 인상이 경기 침체까지 발생시킬 경우에 이런 워스트 시나리오까지 일어날 수 있을 것이라고 경고를 했습니다. 물론 이제 반대로 인플레이션은 좀 빨리 진정이 되고 그리고 연준의 금리 인상 횟수도 줄어든다라고 한다면은 불케이스 시에 5,500선까지 S&P 500 지수가 또 상승할 것이다라고 점쳤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좀 나눠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참고로 이제 골드만삭스가 새롭게 제시한 4,900선 같은 경우에는
전년 대비해서 약 한 5% 정도 증시가 상승하는 그런 셈이 되는데 역사적인 평균 그 수익률 수준보다는 좀 낮은 그런 수준이 되겠습니다. 와. 자, 골드만삭스에서 내놓은 전망치를 저도 봤는데, 그리고 보니까, 기업들의 S&P 500 지수 이익 전망치가 낮아진 건 아니더라고요. 이익은 그대로인데 좀 밸류에이션을 낮춘다, 이런 취지로 이제 그 전망치를 낮춘 것으로 보이는데, 반면에 이제 요즘에 시장이 이렇게 하락을 하다 보니까 밸류에이션 측면에서 이건 좀 매력적이다고 느끼는 부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수치상으로는 당연히 이제 주가가 떨어졌으니까 네. 그런 밸류에이션 매력이 조금은 살아난 거는 맞습니다. 예를 들어서 팩셋의 자료에 따르면은 S&P 500 기업들의 포워드 PR 지난주 금요일 기준으로 19.8배로 작년 말에 21.3배에 대비해서 밸류에이션 매력이 조금 살아난 것은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월스트리트저널의 보도에 따르더라도 이것은 2020년 4월 이후에 처음으로 그 수치가 20을 하회한 셈이 또 되는데요. 즉 우리가 팬데믹 이후에 미국 주식이 이렇게 싼 적이 없었다, 이렇게 이해를 할 수 있는 그런 대목입니다. 하지만은 이렇듯이 밸류에이션 매력이 좀 살아났다라고 해서 자동적으로 이제 주가가 오르는 건 아니겠죠. 관련해서 누빈 자산운용 같은 경우에도 밸류에이션이 소폭 내려온 것은 반갑지만은 필요한 거는 이익 성장이다라고 또 강조를 했고요. 참고로 이제 작년에는 뭐 한 50% 가까운 좀 이익 성장이 S&P 500 기업들 사이에서 나온 바가 있었죠. 근데 올해는 8.5% 성장에 그치면서 이익 성장세가 일단은 급 둔화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참고로 지난주까지 작년 4분기 EPS 이 증가율이 30.3%로 좀 집계가 되고 있는데 연말의 추정치가 21.3%였어요. 그러니까 실적 전망치도 꾸준하게 상향 조정이 되고 있고 실제 이 수치에서 더 높은 이 수치들을 기업들이 발표하고 있는 거는 맞는데 더 이 주가가 그리고 증시가 반등하기 위해서는 이런 이익 성장세의 좀 반등이 또 그리고 추정치의 반등이 더욱더 시급한 시점이다라고 좀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또 한 가지의 좀 시장에 부정적인 작용을 하고 있는 소식이 있습니다. 바로 다음 키워드로 준비되어 있거든요. 다음 키워드 살펴보겠습니다. 자, 다음 키워드는 바로 이겁니다. 진전 없이 종료라는 키워드인데요. 자, 우크라이나를 둘러싸고 미국과 러시아의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는 상태죠. 주말 사이에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바이든 대통령과 푸틴 대통령이 통화를 했다고는 하는데 딱히 큰 진전은 없었던 것으로 전해집니다. 로이터에 따르면 바이든과 푸틴 각국 대통령이 지난 토요일에 1시간 넘는 통화를 했다고 하는데 진전은 없었습니다. 백악관에 따르면 바이든 대통령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다면 미국과 동맹국은 단호하게 대응할 것이며 러시아는 즉각적이고 가혹한 비용을 치르게 될 것이라는 메시지를 분명하게 전했다고 합니다. 한편에 이 러시아의 반응도 우호적이진 않았었는데요. 백악관에 따르면 푸틴 대통령은 러시아가 우려하고 있는 바에 대한 실질적인 답변을 전혀 듣지 못했다고 반응을 보였다고 합니다. 러시아가 지금 걱정하고 있는 것은 북대서양 조약기구인 나토가 동유럽 국가들로 확장세를 펼치고 있다는 점과 그리고 우크라이나에 서방 국가들의 군대가 배치되고 있는 점, 이런 것들을 우려하고 있는 건데 여기에 대해서 실질적인 답변을 받지 못했다는 거죠. 자, 이런 가운데 주말 사이 미국 국방부는 우크라이나 국경에 배치됐던 모든 이 미군을 우크라이나에서 철수하고 벨라루스로 재배치할 것을 지시했다는 소식도 있었습니다. 우크라이나에서 철수했다고 하니까 긴장감이 완화되는 것일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그건 아니고요. 벨라루스는 러시아와 밀접한 우호 관계를 맺고 있는 동맹 국가입니다. 주말 사이에 러시아와 벨라루스가 대규모 연합 군사훈련을 시작하게 된 한 만큼 이쪽으로 군대를 보냈다는 것은 긴장이 풀리기보다 계속 긴장 상태가 유지되고 있다는 것을 시사하는 바고요. 당분간 시장은 지정학적 리스크를 주목하면서 변동성이 커질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거든요. 자, 그런데 어쨌든 이제 이런 지정학적 리스크가 발생을 하다 보니까 이게 과연 시장에 미칠 영향은 어떨 것인가, 월가의 판단이 궁금해집니다. 어떨까요? 네, 물론 이런 뭐 지정학적 리스크를 저희가 과소평가할 수는 없겠죠. 네. 근데 역사적인 데이터를 살펴보면은 얼마간의 이제 변동성 확대 구간은 존재를 했지만은 미국 증시는 비교적 빠르게 지정학적 리스크 그 이벤트는 좀 회복하고 좀 극복을 하고 나아가는 그런 모습들이 나왔습니다. LPA 파이낸셜이라는 기관에 따르면요, 지난 1941년에 진주만 습격 이후에 한 20회 이상의 뭐 여기에는 북한의 뭐 미사일 공격도 있겠고 여러 가지 그런 유형들이 있겠죠. 근데 이런
지정학적 이벤트들을 좀 분석을 한 결과 평균적으로 S&P 500 지수의 하락폭이 4.6% 정도였다고 하고요. 그리고 이제 43일 만에 증시가 본궤도로 다시 회복을 했다는 그런 데이터가 나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도 시간만 좀 지난다면은 그래도 증시는 안정이 될 것이다라는 그 점을 좀 짐작하게 만드는 그런 데이터가 되겠고요. 다만 우리가 이제 직관적으로 좀 생각을 해봤을 때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현실화될 경우에는 증시가 하락하고 국채 가격이 좀 상승하고 그리고 유가가 상승할 것이다. 바로 뭐 배럴당 $100 상회할 것이다라는 전망이 월가에서 지금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이런 얘기들이 좀 나오고 있는데 지금 특히 이제 문제가 되는 거는 유가 상승이 결국은 인플레이션을 더욱더 야기를 하고 그리고 이런 부분들이 기업 이익 성장세에 타격을 주고 그리고 미 연준의 긴축 노선도 더욱더 빠르게 만들고 이렇게 여러 가지 사안이 결국 유가 상승이라는 것이 도화선이 돼서 얽히고 설키고 추가적인 악재로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이 뭐 예전과는 좀 다른 점이다. 이렇게도 또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참 굉장히 그 날카로운 전망인 것 같은데 만약에 그냥 유가 상승이 없이 지정학적 리스크가 발생을 했다면 물론 없진 않겠습니다만 만약에 중동 지역에서 뭐 이런 일이 발생했을 때도 똑같은 현상이 발생하겠습니다만 지금처럼 유가 상승이 가장 큰 그 인플레이션 상승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는 가운데 유가 상승이 계속된다면 결국은 기업 이익의 타격과 함께 시장에도 좀 부정적인 영향이 더 있을 수도 있다. 과거와는 조금 다를 수 있다라는 이야기까지 해주셨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키워드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키워드는 바로 이겁니다. 돈나무 언니 과연 웃을 수 있을까라는 키워드인데요. 자, 이번엔 뭐 종목과 관련된 이야기일 것 같아요. 어떤 기업에 대한 이야기일까요? 네, 원격 의료 관련주 텔라닥이라는 기업이 있죠. 네. 근데 이제 돈나무 언니 캐시우드가 굉장히 좋아하는 기업으로 알려져 있는데 모처럼 만에 이제 좋은 소식이 나타나서 좀 소개를 해드릴까 합니다. 골드만삭스에서 이 기업에 대한 이 매수 커버리지를 게시를 하면서 목표 주가로 $121를 제시를 했습니다. 현재 주가 대비해서 뭐 한 60% 이상의 높은 업사이드를 점친 그런 레벨이 되겠고요. 이 골드만삭스에서는 가상 헬스케어 분야의 글로벌 리더로서 디지털과 헬스케어를 결합하는 것에 그 진전을 이룰 만한 좀 유니크한 포지셔닝을 텔라닥이 하고 있다라고 분석을 했습니다. 더불어 이제 최근에 주가가 52주 신저가 부근에서 좀 거래가 되고 있는데 이런 것이 과도한 매도세다라고 또 강조를 하기도 했고요. 이렇게 이제 골드만삭스의 이 좋은 커버리지 개시 소식이 나오자 지난주 금요일 시장에서 텔라닥의 주가는 장중 한때 7% 가깝게 오르기도 했습니다. 물론 이제 막판에는 시장 전반이 좀 무너져 내리면서 하락으로 전환을 하기는 했고요. 앞서서도 이제 말씀을 드렸지만은 텔라닥은 이 캐시우드가 가장 좋아하는 주식이기도 한데요. 참고적으로 아크 이노베이션 이 ETF 그 펀드에도 비중 3위 종목으로 이름을 올리고 있습니다. 자, 매수 커버리지가 나왔다고 하니까 참 반가운 소식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그 텔라닥에 대한 요즘 시장의 분위기는 썩 좋지 않잖아요. 다른 곳들의 투자 의견은 어떨까요? 네, 말씀해 주셨듯이 분위기가 좋지가 않거든요. 2월 들어서만 복수의 기관이 이제 목표 주가를 내린 바가 있었어요. 예를 들어서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중립 의견을 유지를 하면서 목표 주가를 120에서 $80로 대폭 하향 조정을 했었고요. 그리고 이제 바로 다음 날에 파이퍼 샌들러라는 기관에서도 목표 주가를 118달러에서 108달러로 또 내려 잡았습니다. 여기서는 이제 어떻게 분석을 했냐면은 앱 다운로드 데이터를 좀 감안을 해봤을 때 1분기에도 어떤 만성질환 케어 관련한 그런 수요가 부진했을 것으로 예상이 된다라고 분석을 했습니다. 텔라닥이 참고로 이제 2월 22일에 실적 발표가 예정이 돼 있어요. 근데 지난 1월에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에서 뭐 미래 실적을 발표를 했습니다. 예비 실적을 발표를 했는데요. 작년 연 매출이 20.3억 달러를 기록했을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당초에 제시를 했던 가이던스 그 범위 상단까지도 상회하는 그런 결과가 나왔었는데 이번에 실제 실적에서 어떤 또 얘기를 할지 그리고 가이던스를 어떻게 제시할지에 따라서 어떤 이런 또 투자 의견의 변화도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랜만에 이제 성장주로 몸살을 앓고 계신 투자자분들에게 긍정적인 뉴스가 한 가지가 나와서 전해드렸고요. 자, 다음 키워드 보겠습니다. 다음 키워드는 바로 이겁니다. 자, 사진 보시는 것처럼 캐나다 트러커 시위라는 키워드를 꼽았는데요. 자, 미국이 지금 좀 안팎으로 시끄럽습니다. 미국 밖으로는 방금 조금 전에 전해드렸던 것처럼 우크라이나 사태가 지금 내홍을 앓고 있고 또 안으로는 캐나다 트러커들의 시위로 또 내홍을 앓고 있습니다.
자, 캐나다 트러커들이 미국 정부의 팬데믹 정책에 반대하면서 미국과 캐나다를 잇는 앰베서더 브릿지를 점령한 지 이제 5일 내지 6일 정도가 지났는데요. 다행히 지난 밤에는 경찰에 의해서 그 캐나다 트러커 시위대는 어느 정도 정리가 된 것으로 전해지고 있지만 아직도 이 다리는 현재 통행이 불가한 상태라고 합니다. 자, 어쨌든 이로 인해서 미국의 포드 공장 그리고 GM 공장이 가동 중단되는 사태로 이어지고 있는데 왜냐하면 이 다리가 미국 자동차 기업들의 핵심 공급망을 담당하는 다리이기 때문입니다. 이번 사태가 발생하고 있는 앰베서더 브릿지는 미국의 디트로이트와 그리고 캐나다 온타리오주에 있는 다리인데요. 이 다리는 미국 북미 지역에서 가장 붐비는 다리입니다. 이 다리를 통해서 수많은 트럭들이 주요 부품과 원재료를 공급하기 때문인데 그런데 이 다리가 캐나다 트러커들의 시위와 점령으로 인해서 통행이 불가능한 상태라는 거죠. 자, 그러다 보니까 이미 며칠 전에 나온 소식이지만 미국 양대 자동차 기업인 포드와 GM은 생산량 감축을 선언했고요. 토요타도 마찬가지입니다. 앰베서더 브릿지로 부품이 들어와야 생산이 가능한데 이 다리가 막혀버리니까 생산 감축을 선언하지 않을 수 없는 상태가 된 거죠. 자, 이로 인해서 미국 자동차 기업들은 막대한 손실을 입을 것으로 추산이 되는데 IHS 마켓에 따르면 자동차 산업의 손실은 약 7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분석을 했습니다. 이렇게 분석되는 근거는 작년 자동차 부품과 자동차들의 하루 평균 이 유입되는 그 물량을 보면은 1억 4천만 달러 정도가 유입이 됐거든요. 근데 지난 5일 동안 이 다리가 막혀 있다 보니까 5를 곱하면 약 7억 달러에 이르는 자동차 업계 손실이 발생한다는 계산이 나오는 겁니다. 자, 어쨌든 이런 내용들이 있다 보니까 자동차주들이 작년과 다르게 굉장히 하락세를 멈추지 못하고 있거든요. 자동차주에 대해서 월가의 시각이 어떨지 궁금한데요. 자동차주도 사실은 분위기가 그렇게 좋지는 않아요. 물론 이제 자동차 가격이 높게 유지가 되는 거는 굉장히 마진 방어 측면에서 유리한 측면이죠. 그리고 네. 이제 중고차 가격이 좀 높게 유지가 되는 것도 우리가 CPI 지표에서도 봤지만은 이런 것도 이제 완성차 업체들도 대부분이 리스 사업도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도 자신들에게 나쁠 것은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하지만은 이런 인플레이션 상황이 그리고 이런 생산 차질 등의 상황이 결국은 비용 부담 문제로 그리고 공급을 충분히 할 수 없는 문제로 좀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좀 분위기가 좋지가 않은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월가에서 작년에 어떤 전기차 모멘텀에 대해서 좀 시장이 오버했다. 너무 좀 높은 밸류를 부여를 했다. 이런 분위기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모건 스탠리가 최근에 이 GM에 대해서 GM이 전기차 생산량을 올해 굉장히 많이 늘리겠다라고 발표한 날에 투자 의견을 하향 조정을 했었죠. 근데 그때 이제 모건 스탠리 측에서 밝힌 그 이유도 비용 문제 그리고 제품 믹스가 좀 악화가 되면서 어떤 수익성이 낮은 자동차만을 생산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런 내용을 좀 지적을 했었고요. 그리고 이제 비슷한 시점에 노무라도 이제 매수해서 중립으로 GM에 대한 투자 의견을 하향 조정을 했었는데 역시 비용 부담 확대 그리고 전기차로의 전환이 수익성 측면에서는 불리하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쭉 내연기관만 만들던 그런 자동차 업체들이 전기차로 전환을 했을 때 비용 문제도 있겠고 그리고 완전하게 이제 전환을 할 수 있겠느냐 이런 의구심이 아직까지도 그리고 최근에 이 월가에서 많이 좀 지적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지금은 시장에서 이런 의견들이 나오고 있다는 점 참고하시면서 여러분들의 투자에 적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지금까지 애프터마켓이었고요. 신한금융투자 WM 리서치부 최진석 팀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